네, 반갑습니다.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유재경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건강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말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를 잘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네 가지로. 균형 잡힌 영양,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사고.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기면 건강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몸의 구성은 일단 간, 심장, 폐, 위, 소, 대장 이런 식으로 각종 장기, 이 안에는 장기로 이루어져 있고, 장기는 다시 이렇게 보면 조직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고, 조직은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거는 결국은 세포가 건강하지 않고 이상이 있다는 얘기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조직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 조직 검사는 결국은 이 세포의 이상 유무를 체킹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되게 많이 중요한 상태인데, 다시 전으로 넘겨보면 세포의 건강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주사나 약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포의 건강은 영양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 장으로 보면 저는 세포는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죽고 살아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세포는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면서 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 보면 동그란 건강한 세포는 노랗게 건강한 세포로, 허약한 세포 밑에 찌글찌글한 세포는 허약한 세포를 분열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동그란 붕어빵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 반죽을 넣으면 동그랗게 계속 붕어빵이 나오겠죠. 근데 그 틀을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뜨렸던가 잘못 관리를 해서 찌그러졌다면 아무리 새로운 재료 붕어빵 그 재료를 넣어도 그 찌그러진 틀로 계속 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결국은 아무리 새로운 재료를 넣을 게 아니라 틀을 원래 상태로 동그랗게 고쳐놔야 다시 동그란 붕어빵이 나오듯이 이럴 때 관리를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면 세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건강하고 허약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일명 관리를 하라 한다. 관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찌그러진 붕어빵 틀을 동그랗게 다시 돌리는 상태죠. 그래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분열할 때 세포가 변형이 되고요. 세포 변형이 되면 우리가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 질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들이잖아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바이러스의 변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생활하는 식습관, 생활습관에 의해서 변형이 오고 결국에는 그게 질병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사나 약으로는 안 되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그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을 세포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까지 가는 건데요. 그래서 영양소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대 영양소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3대 영양소라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되게 많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타는 에너지 말고 5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로 해서 태워주는 영양소가 다시 추가됐고요. 지금 6대 영양소로 우리 몸의 70% 이상을 이루는 물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해서 6대 영양소로 물이 추가됐고 방송을 보면 홈쇼핑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식이섬유, 유산균이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지금 7대 영양소까지 7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 영양소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식습관에 의해서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포는 일정한 재생 주기에 의해서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입은 2, 3일 입안에 혓바른이 났거나 뜨거운 물을 먹어서 이렇게 점막이 확 바뀌어졌을 때 그냥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입 안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 그게 재생 주기거든요. 그래서 입은 2, 3일, 피부는 28일. 그럴 때 가장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35일, 40일 이렇게 지나면서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 칙칙한 피부가 되는 거고요. 간은 3주 단위로 재생이 되고, 혈액은 3개월, 근육은 6개월, 뼈는 2년. 근데 이 재생 주기는 건강한 상태의 주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면 이 주기는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복시키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는 분이 혈압 관리를 한다고 해요. 혈압이 있어서 혈액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 혈액은 3개월의 주기로 세포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는다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건강관리사라서 안내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체질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그렇게 관리를 받고 싶다 하면 최소한 7개월 정도 걸린대요. 체질 개선하는 시간은 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세포 재생 주기가 있고, 결국은 먹거리 분자가 우리 세포 분자를 망가뜨리는 거죠. 위에 그림 보면 햄버거하고 빵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햄버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햄버거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상태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다시 세포가 재생 주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면은요, 이게 사이언스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물이 넘쳐나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열심히 넘쳐난 물을 걸레질로 지금 닦아내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현대의학의 맹점을 꼬집은 그림이거든요. 원인, 그러니까 이 증상, 예를 들어서 제가 혈압이 높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혈압이 높은 원인은 중요하지 않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만 처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증상, 이 물이 넘치는, 바닥에 물이 넘친 것만 닦아내는 걸 대증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딱 보면 저 위에 제일 중요한 물이 넘치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 잠그고 나서 밑에를 닦을 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 원인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자연요법이라고 하고요. 수돗물을 잠그고 그 다음에 물을 닦아내기 때문에 자연요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원인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식습관이잖아요.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기 때문에 밑에 그림 보면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산은 기준이 초과됐고, 나머지 단백질이나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부분은 조절을 해서 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섭취를 해서 올려주고,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우리 가장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얘기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 정도로 음식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바쁜 현대인 생활에 식습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음식으로 먹는 거 잘 안 되고, 음식으로 먹는다 해도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걸 이제는 다들 알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비타민 한두 개 정도는 다 이제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몸을 생각해서 먹는 비타민이 과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안전한가. 그래서 저는 앞에 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는 뉴트리라이트 회사와 그 제품입니다. 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아주 과학적으로, 그
그다음에 가장 자연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틸리라이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나 제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커피나 담배나 술을 먹는 거는 우리가 원해서 기호식품이 근데 내 몸을 망친다는 거 알면서도 먹잖아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은 생각 자체가 뭐예요? 내 몸을 좋게 하려고 먹는 건데 과연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유틸리라이트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 유틸리라이트 회사여야 되면은 첫 번째 1934년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개발한 회사이거든요. 역사성만으로도 믿을 만한 회사인 거를 알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남아있고 계속 제품을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 역사성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창립자 칼렌보고 박사님이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의 개발에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조하고요. 두 번째,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관리하는 인증된 자사 농장에서 원료 식물을 재배, 수확, 가공에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온리원 건강식품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 프라이드.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로모니터 소매 부분 매출의 기준으로 유로모니터에서 인증해준 데이터고요. 그냥 한 줄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세계 판매 1위는 우리나라에서 여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반에서 1등, 우리 학교에서 1등, 경기도에서 1등, 전국에서 1등. 그 다음에 그 많은 세계에서 1등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활자할 수 있는 거는 인증됐다는 거거든요. 검증됐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칼렌보고 박사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어떤 식물을 재배하느냐에 하는 것보다 어떤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를 하고요. 유틸리라이트 농장 전 지역에 4개의 자사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트라운 레이크 팜에서 허브 제품을 재배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농업 연구 농장, 멕시코 엘 파타칼, 여기는 알파알파 물냉이 이런 그런 것들을 재배하고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서는 아세로라, 전 세계 70% 이상의 아세로라 체리를 여기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농장을 가봤는데요. 2번을 개인적으로 가게 됐었는데 이런 강의를 듣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저는 가보지 않아도 믿고 잘 먹었었는데 가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랬고 신뢰감이 더 확 생겼죠. 왜 그러냐면 그 토양, 흙의 새까만 그 영양이 풍부한 흙도 놀랍고 무당벌레, 그 다음에 지렁이, 그 다음에 주먹만한 석류, 그 다음에 뭐 올리브 나무가 우리 여성 한 5명이 팔을 뻗어서 이렇게 감쌀 정도의 아름드리의 그 올리브 나무도 봤고요. 우리가 말하는 민들레는 우리나라에서 민들레는 땅에 붙어 있는 게 민들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민들레가 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땅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뿌리에서 올려서 그렇게 재배된 제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뢰감이 더 확 생겼고 그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연달아 2년을 갔었거든요. 그 전에는 농장을 들어갔을 때 휴경 상태여가지고요. 푸른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농장이 입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요. 휴경이 끝나가지고 아주 파랗게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회사구나를 느끼게 됐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인증서를 다 각각 농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라이트는 수직 통합하고 유틸리 서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료가 가공되고 농축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산된 건강식품이 언제 씨앗이 뿌려졌는지, 재배는 언제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완제품으로 변모했는지 등을 다 체킹할 수 있고, 혹시나 우리가 더블엑스를 먹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반품을 하게 되면 뒤에 바코드가 다 있거든요. 그게 생년월일이에요. 그 제품마다의 생년월일인데 그걸로 이 바코드를 찍으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농장에서 재배가 됐는지 추적 관리, 역추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유일하게 GMP 명예 전당에 올라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굳이 이 GMP가 의학 제조 기준이거든요. 품질, 의학 제조 기준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기준을 다 맞춰서 아주 까다롭게 제조를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명예 전당에 올라 있고요. 제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가 무려 총 102명. 우리 과학자 한 회사에 두세 명만 있어도 훌륭한 회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102명. 그리고 품질 관리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70명. 그리고 매달 15,000가지가 넘는 제품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추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질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최고의 성분만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블엑스는 비타민 14가지, 미네랄 10가지, 식물 농축물 19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합률이 우리가 특허를 받았는데 그 배합률 가지고 그냥 알을 만들어도 좋은데 하나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모두 같을 때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엄격한 감사를 수행하고 분석 인증서를 마련했고요.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15,000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한다는 거. 어쨌든 내 몸을 좋게 하려고 비타민을 사람들이 선택해서 먹을 때 가장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천연이냐 화학이냐, 이거 오래 먹어도 계속 먹어도 되냐, 우리 잠깐 먹었다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천연과 합성의 원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뉴트리라이트 천연 원료 비타민, 자연 성분 그대로 농축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요. 합성 원료는 석유 추출물에서 추출을 해요. 석유 원료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들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체내 흡수율이 70% 이상 높고요. 위통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합성 비타민은 체내 흡수율이 15% 이하고 위통 유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게 칼슘이나 철분제를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소에서 부글부글 거린다라는 얘기를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데 그게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철분만 해도 시금치 그냥 원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영양의 상호작용 유무로 비타민 이외의 자연물, 식물 내재 영양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귤을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귤 자체에 비타민 C만이 아닌 다른 보조적인 영양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농축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귤 그냥 우리 까먹을 때 옆에 붙어있는 영양소 같은 것까지 다 먹을 수 있다면 합성 원료 비타민은 귤에 있는 비타민 C만 단일 성분만 빼서 만든다고 그냥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분 외에 다른 것들을 응고제나 합성 항료나 합성 착색료 등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첨가물이 필요하죠. 그걸 단일 성분만 해서 굳히기 위해서 화학 약품이나 인공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합성 원료 비타민에 든다면 저희는 그대로 자연물 그대로 농축하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료 국제적 인증의 유기능 재료를 만들었고요. 합성은 유통회사나 원산지 불명의 재료 사용이고 GMO 식품도 많습니다. 우리도 천연 원료 사용에 얘기하는 비타민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재배됐는지 모르고 그냥 천연 원료를 사다가 자체적으로 그냥 제조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는 어디서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가 다 검증이 되는 회사이죠.
문제점은 천연 원료 비타민은 없고 합성 원료 비타민은 각종 장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비타민C를 석유에서 추출한 비타민C를 먹었다고 하면 내 몸에 흡수를 시키려면 내 몸에 있는 효소를 갖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분해하고 합성하고 다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효소까지 갖다 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먹어주면 잠시 쉬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음식 먹다가 어느 정도 쉴 필요 없잖아요. 계속 그냥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자연 상태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소화 시간이 42초로 금방 물속에 녹여보면 금방 분해되는 거 볼 수 있고요. 합성은 14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보면 여기 데모라는 거는 그 원료가 어떤 걸로 만들어진나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불에 태워보면 저희는 식물 내재 영양소 식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풀타는 냄새가 나고요. 합성 원료인 것들은 태워보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면서 그을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석유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불을 닿으면 그을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고 먹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 인체 시계를 잘못 사용하면 질병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지금 식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쭉 훑어봤잖아요. 식습관과 더불어 생활습관, 생활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한 장에 표현을 해준 건데요. 우리가 잠잘 때 아이들 꼭 10시 이전에 잠을 재워라. 10시에서 2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면역 시스템이 복구 시간이기 때문에 아동은 특히 그 시간에 재워야 잘 성장하고 잘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11시에서 1시에 골수를 만들고요. 또 11시 1시에 담즙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용할 만큼 만들고요. 그래서 꼭 이 시간에는 자줘야 되죠. 1시에서 3시 간 집중 복구 시간입니다. 근데 1시에서 3시에 간 집중 복구 시간인데 우리가 1시쯤 야식을 먹어. 그러면 간을 복구할 시간이 없고요. 위 소화시키는 데 다 쓰기 때문에 간이 복구가 안 되면서 그 다음날 되게 많이 피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시에서 5시에 호흡기와 폐 조정을 하고요. 5시에서 7시에 위장 정화까지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갈카리 물을 딱 먹으면 위장 청소까지 싹 하면서 아침에 시원한 쾌변을 보게 되는 우리 이 인체의 메커니즘인데 이런 습관을, 이 패턴을 자꾸 망가뜨리게 되면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용할 에너지가 없으면서 인체를 망가뜨리고 질병에 가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잘 맞춰서 우리가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한 장에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건강하려면 1번 잘 먹고, 2번 잘 자고, 3번 잘 쉬고, 4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래서 영양소를 되게 많이 강조했지만 입으로 먹는 영양소 7대 영양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6대 영양소, 물 7대 영양소, 그 다음에 코로 먹는 공기의 중요성까지 이것이 다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자동차 바퀴가 페달을 잘 균형 있게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했고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 그래서 60조 개의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이루어져서 조직에 모여서 장기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내 몸이고 내 몸 속에 있는 세포는 일정한 재생 주기에서 계속 분열하면서 복제를 시키는데 잘 지켜서 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영양소다라고 한 장에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의 건강은 누구나 지금 강조해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서 지금 남자 기준으로 83.3세라 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한 15년 이상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잘 살려고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살잖아요, 돈을. 근데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저축한다,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챙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